안녕하세요. 도도하다의 김청원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칸반보드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칸반보드. 안 익숙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요. 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칸반보드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에자일이 뭔지를 한번 설명을 해야 되고요. 에자일을 설명을 하려면은 또 프로젝트 방법론, 프로젝트 아니면 개발 방법론 쪽을 설명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원래라면은 개발 방법론을 먼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에자일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칸반보드를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원래 목적 자체를 칸반보드를 가지고 준비를 한 거라 좀 급하게 칸반보드를 적용시키고 싶은 곳이 있어서 준비를 한 거라서 칸반보드를 먼저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나면은 에자일이라는 게 뭔지를 한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방법론 아니면 개발 방법론이 뭔지 뭐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형태로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 내용으로 칸반보드가 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칸반보드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 피트 걸어가지고 데일리 스탠드업 미팅이라고 있는데 요런 것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프로젝트를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관리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목적에서 나온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네. 칸반보드라고 있어요. 칸반보드. 이게 뭐냐면 에자일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에자일이라고 프로젝트 방법론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를 스플린터 단위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 2주, 4주 정도 짧은 단위로 해서 이렇게 쭉쭉 계속 개발을 하면서 관리를 하는 방법인데 그렇기 때문에 개발 일정도 좀 빨라야 되고 그 다음에 개발에 대한 진행을 좀 명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온 방법이 칸반 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각적인 관리 기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드가 결국에는 뭐 화이트보드라든지 뭐 이런 판에다가 표시를 하게 되고요. 카드 형태로 업무의 진행 상황을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설명이 잘 안 될 텐데, 요 뒤에 보시면은 뭐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화이트보드에다가 보통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걸로 이렇게 쭉 붙여가지고 일정들을 관리를 하는 방법이다.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은 보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보드에 붙일 카드가 있을 겁니다. 네. 보드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보드가 있으면 좋고요. 요새 보면은 그 프로젝트 관리하는 도구들 있잖아요. 아니면 협업 툴들 같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 트렐로라든지 뭐 지라 뭐 그 다음에 뭐 얘는 뭐 안 써봐서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플래너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프로젝터도 있겠죠. 결국엔 프로젝트 관리하는 뭐 PMO 툴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디지털 툴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데 보면은 칸반보드를 보통은 다 지원을 합니다. 에자일 프로젝트 관리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칸반보드도 보통은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런 툴들 건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뭐 이런 것들은 처음에 적용할 때도 약간 뜬구름 잡는 느낌도 좀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보드를 한번 써보려고 해요. 물리적인 보드를 어떻게 쓰면 좀 더 재밌게 쓸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이 내용을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카드 같은 경우는 업무에 대한 항목이라든지 진행 상황들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카드를 정의를 해야 돼요. 이 카드는 딱히 정해진 포맷은 없고요. 보드도 마찬가지겠지만 카드에서 관리할 내용들을 정의해서 쓰시면 돼요. 네. 그렇게 돼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라고 나올 텐데 일단은 보드에 업무의 진행을 어떻게 할지 흐름을 쭉쭉 정하는 거죠. 열을 나누는 거예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대기하는 상태, 그 다음 개발 진행 중인 상태, 개발 완료된 상태, 그 다음에 테스트하는 상태, 그 다음에 완료된 상태, 이렇게 5가지 상태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준비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업무 진행에 따라서 각각의 단위열로 나눠서 보드를 나눠주시면 돼요. 보드를 나눠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 구간, 이렇게 업무 구간을 정했잖아요. 이렇게 5단계로. 그럼 이 업무 구간에 해당하는 포스트잇을 붙여주시면 돼요. 카드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네. 점착성 카드를 배치하는 이유는 이 카드들이 옮겨 다니는 거예요.
개발 진행 상황에 따라서. 그렇기 위해서 점착성 카드를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자석으로 돼 있는 카드 정도면은 뭐 썼다 지웠다도 하기 편하고 되게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뭐 하여튼 보통 포스트잇 같은 거 붙이면 편하게 쓰실 수 있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업무에 대한 담당자가 본인 업무를 본인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본인 업무 구간에 있는 카드를 본인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내려가는 그 상단에서 지시를 해서 뭐 상위 직급이 하위 직급자한테 업무 지시를 한 상태에서 그 업무를 진행을 하는 뭐 이런 방식이라기보다는 약간 수평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그저 상위 직급자라고 하기는 뭐하고요. 이 사람은 설계를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일정을 짜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개발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네. 그래서 각각 수평적인 느낌으로 해서 본인의 업무를 본인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업무가 관리가 안 되면은 이 보드 자체가 관리가 매우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칸반 보드를 사용하기 위한 키워드가 몇 개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카드들이 될 거고요. 메인이 되는 카드. 그 다음에 이 칸반 보드에는 항상 윗 제한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윗 제한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데일리 스탠드업 미팅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개인이 본인의 업무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면서 진행 상황을 관리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정도의 키워드가 있을 거고요. 카드에는 보통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라고 하면, 카드에는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보면 작업들에 대한 요약, 어떤 작업에 대한 카드다 라는 거랑 상세 설명이 추가되면 좋을 텐데, 뭐 이까지는 잘 안 들어가고요. 보통 작으니까. 그 다음에 이 카드에 대한 우선순위, 뭐부터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누가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진행은 얼마 정도 되고 있는지. 예를 들면은 포스트잇만 붙여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담당자가 무시하고 있는 상황에 아무런 체크가 안 된다면 관리가 안 될 테니까 기간 정도도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네. 요 정도 될 거고요. 요게 제일 중요한데, 여기에 보면은 보통 스크럼 마스터라고 불리긴 하는데, 이 보드를 관리해주는, 결국에는 우리 프로젝트 관리자들 되겠죠. PM이나 PL들 정도 될 텐데, 뭐 여기에서는 여기에 있는 이 윗들을 관리를 해줘야 돼요. 보통 공장에서는 단위 공정당 필요한 작업 개수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이 개발을 진행하는데 이 포스트잇이 몇 개까지 붙을 수 있냐 정도를 관리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람이 지금 뭐 개발자가 3명밖에 없는데 뭐 이거를 한 10개까지 붙여놓는 거죠. 그러면은 이 개발자는 이 안에서도 본인이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찾아서 봐야 되는 상황이고, 개발자는 화면 2개, 3개, 4개를 동시에 개발하는 상황이 될 거지 않습니까? 되니까 그거를 관리자 측에서 먼저 관리를 해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윗 관리가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주기적으로, 이게 보면은 개인이 개인에 대한 일정을 관리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리뷰를 진행을 하고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이런 자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은 데일리라고 적어놔요. 주기라고 하면 꼭 데이가 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뭐 칸반보드에 들어가는 에자일에 대한 주기 자체는 스플린트 단위 자체가 짧기 때문에 보통 데일리로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전에 보통 이 칸반보드 앞에 모여서 가볍게 커피 한 잔 들으면서 간단한 얘기들을 하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렇게 복잡한 형태는 아니고요. 아주 심플한 형태로 얘기를 하면 되고요. 요때 가장 중요한 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전날에 한 업무를 보고하는 형태가 되면 안 돼요. 자기는 뭘 하고 있다 정도를 보고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슈 사항이라든지 뭐 되게 가벼운 느낌으로 보고가 돼야 되는 형태입니다. 이게 보고하는 자리가 돼버리면은 당연히 이 데일리를 위한 자료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이 데일리를 보고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겠죠. 가뜩이나 일정이 빡빡하게 돌아가는 에자일 프로젝트에서 이런 주기 하루에 한 번씩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업무 진행이 너무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같은 경우는 간단한 내용들, 결국에는 관리자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제를 주체를 할 거잖아요. 관리자들이 가벼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회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칸반보드 회원들, 스크럼 회원들에게 결국에는 이런 그 이슈 사항들을 뽑아내는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면 장점은 뭐가 있을까라는 내용이 나올 텐데요. 장점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에 대한 시각적인 트래킹 진행 상황이라든지 관리들 이 당연히 가능하겠죠. 딱 봐도 눈에 보이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가 뭐가 필요한지, 뭐 얼마나 버퍼가 걸렸는지, 뭐 이런 것들이 굳이 뭐 숫자로 보지 않아도 눈으로 보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관리가 좋다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데일리 미팅들을 하면서 이슈 사항을 하루에 한 번씩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리고 작업에 대한 부분도 뭔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든지 뭐 이랬을 경우에 그냥 보드를 쳐다보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추적도 가능하고 그래서 관리가 편하다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이거가 가능한 이유 그 자체는 애자일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자일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소규모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은 뭐 포스트잇이 한 100개씩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진행은 관리가 되겠지만 당연히 그거 하나하나씩 눈에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주기로 스프린트를 하게 되는 애자일 프로젝트에 적합한 방법이긴 하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거는 소규모 프로젝트라든지 뭐 사내 프로젝트들 정도는 이런 칸반보드나 뭐 애자일 방식을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은 뭐냐면 이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적용을 해보려고 예시를 좀 만들려고 했어요. 예시를 좀 만들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갑자기 생각난 것들 만화방 책 대여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프로젝트 인원은 소규모예요. 6명 정도 돼요. 지금 6명 정도. 6명 정도 되고요. 만화방이라서 뭔가 익숙한 사람들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프로젝트 리더가 한 명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나 테스트하는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을 담당하는 개발 담당자들이 있어요. 네. 요렇게 6명 정도를 꾸린 팀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 팀에서 진행할 내용은 만화방 책 대여 프로그램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작업은 뭘 해야 되냐면 중분류 카테고리예요. 기준 정보, 작업 화면들, 그다음 조회 화면들, 그다음 기타 화면들을 만들 거예요. 거기에다가 기준 정보 쪽에는 이런 화면들을 만들 거고요. 5개, 6개, 7개 더 추가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작업에는 뭐 대여나 반납이라든지 연체하는, 그 다음에 조회는 내역들을 조회하는 화면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 로그인 같은 게 들어가야 되니까 화면들도 있어야 되고 즐겨찾기 기능도 있으면 좀 편할 거고 요렇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색상 코드들을 줬는데 이 중분류에 대한 색상 코드들을 나중에 좀 더 보기 편하게 이렇게 포스트잇 색상과 매칭을 시켰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소규모 개발 팀으로 구성이 돼야 되고요. 일정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여기 프로젝트 리더가 전체적인 일정을 관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설계자가 설계를 진행할 거고요. 설계 끝난 상태로 칸반보드로 붙게 돼 있어요. 지금은. 그 다음에 개발자가 자기가 개발할 걸 찾아서 개발을 진행을 하고요. 완료된 항목은 완료됐다라고 적어 놓으면 다시 설계했던 사람이 개발자가 완료한 내용에 대해서 설계대로 개발이 됐는지 테스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정상적이면 완료를 칠 거고요. 보통 이제 비정상일 때는 다시 이제 백으로 돌아간다든지 뭐 버퍼에 다시 쌓아 놓는다든지 불합격이겠죠. 결국에 품질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냥 테스트하고 완료 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요렇게 진행이 돼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칸반보드를 한번 그려봤고요. 여기에 벽에다가 붙여놨습니다. 벽에 붙여놨고 관리는 아까 설계자가 설계를 하면 설계가 완료된 것들을 여기 대기 쪽에다가 꽂아 놓게 돼 있어요. 근데 대기 같은 경우도 개발자가 부하를 먹을 수 있으니까 버퍼를 5개까지만 붙일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 외에는 설계자가 설계가 끝났어도 우선순위를 파악을 해서 안 붙입니다. 안 붙이고 있다가 필요하면 붙이게 돼 있어요. 뭐 이런 게 필요가 없다 그러는 구간이라면 얘를 없애버려도 돼요. 대기 공정이니까. 그러면은 개발자가 여기에 붙어있는 포스트잇들을 보고 필요한 것들을 자기가 옮기겠죠.
약간 원피스라는 만화에 나오는 현상금 시스템이랑 비슷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현상금을 떼가지고 자기가 처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발이란 항목이에요. 개발자는 이 대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본인이 개발해야 되는, 여기에 보면은 본인에 대한 업무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어요. 지금 보면은 노란색은 보통 상디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은 우섭이 하고 있고, 뭐 두 개가 있었는데 파란색은 초파가 혼자 다 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초록색은 조금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우섭이랑 뭐 하나 더 있는데 음, 조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이렇구나. 예, 요렇게 지금 보면은 얘는 상디가 하고 있고요. 얘는 우섭이 하고 있고, 초파가 요거 두 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두 개를 하고 있고요. 테스트는 설계했던 사람이 넘겨주게 돼 있는 형태입니다. 네, 그렇게 돼 있고, 개발은 이제 개발자가 개발 진행할 거예요. 근데 뭔가 이렇게 협의 중이라서 버퍼가 걸리는 작업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윗은 4개 정도로 잡아놨어요. 근데 여기에서 버퍼가 좀 더 걸린다. 그러면 만약에 우섭은 여기에서 진행 중인데 협의라서 지금 대기 중이다 라고 하면 그 다음 거를 떼와서 여기다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4개가 다 붙어 있는데 여기도 협의가 붙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관리하는 스크럼 마스터 같은 경우는 얘를 늘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윗은. 그러면은 5개로 늘려주고 쌍디는 하나 더 붙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렇게 관리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고 개발이 끝나면은 이렇게 넘어갈 거고요. 개발 완료 구간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는 버퍼를 안 잡아놨어요. 테스트가 늦을 수도 있고요. 설계 때문에. 그 다음에 아니면 좀 더 많이 쌓일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 윗을 안 잡았어요. 여기서부터는. 그리고 여기에서 개발이 끝난 거는 시간이 남을 때 이제 테스트를 해줍니다. 여기 테스트를 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 정도를 테스트를 해주고요. 이슈사항 같은 경우는 좀 적어놓고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인원은 2명밖에 없기 때문에 2개를 잡아놨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뭔가 이슈가 있어서 대기 중이면은 관리자가 얘를 늘려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테스트까지 다 해서 정상적으로 끝났다라고 하면 완료 쪽으로 붙여놓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슈가 있으면 이슈가 있다, 없으면 없다 정도로 관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쭉쭉쭉쭉 붙어가지고 화면들이 여기에 다 붙으면 끝나겠죠. 예. 그러면은 종료가 되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보드로 관리하는 거는 개인 일정이고요. 고객사로 진척률 같은 걸 보고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이 화면이 얼마만큼 개발되고 있다 라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개발에 대한 진척률을 표시를 해놨어요. 네, 개발에 대한 진척률 표시는 해놨는데 이거는 여기 포스트잇 구석에다 적어도 상관없을 거고요. 그럼 계속 지웠다 넣었다 해야 되니까 개인이 관리를 해도 될 겁니다. 다른 구간에다가 저는 진척률을 이렇게 관리를 했어요. 0%, 25%, 50%, 75% 정도. 그 다음 100%가 되겠죠. 100%가 됐는데 개발자 입장에서 예를 들면은 뭐 화면만 그렸다 라면 25%, 그 다음에 뭐 화면 로직만 끝났다 라고 하면 50%, 뭐 인터락이라든지 백로직까지 다 완성이 됐다 라고 하면 75% 정도로 끝을 내고 테스트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화면에 대한 테스트까지 정상적으로 다 끝났다 그러면은 개발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고 배포가 되었다, 100% 정도로 잡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잡았어요. 네, 이건 개인적인 성향이니까 보통 프로젝트 진행을 할 때 사이드 룰로 먼저 정하고 진행을 하는 게 맞아요. 네, 그렇게 가는 형태고요. 저는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칸반보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끝나고 나면은 다 붙으면은 완성이 될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개인이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개인이 일정을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까지도 다 나올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관리를 하면은 한눈에 더 차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기도 편하겠죠. 뭐 사람에 대한 퍼포먼스를 파악하기도 좋고 하지만 뭔가 프로그램을 키지 않는 이상 보이진 않을 테니 이렇게 벽에다 붙여놓고 관리를 하는 것도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침에 와서 뭐 커피 마시면서 사람들끼리 여기 앞에 서가지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이렇게
여기 개발 지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왜 개발 지원일까요? 정도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재밌는 작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뜩이나 재미없는 업무들인데, 이렇게 칸반보드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면 조금 더 재밌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는 칸반보드랑 데일리 스탠드업 미팅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다음번에는, 이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부터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따지면은 이제 에자일 프로젝트나 아니면 워터풀이라든지 뭐 프로토타이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올 텐데, 뭐 이런 것들이 뭔지, 그 다음에 에자일 프로젝트를 좀 더 들어가서 왜 에자일 하는지, 근데 에자일이 실제로는 왜 잘 사용이 되지 않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자료들이 너무 많아져서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칸반보드 쪽에 좀 집중을 해서 설명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칸반보드를 먼저 준비를 했고요. 당연히 실제 프로젝트에는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방법론이에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하지만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면서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 한번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대학교 조별과제나 뭐 이런 느낌이면 딱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저도 회사에서 시간이 남던가 뭔가 좀 사내 프로젝트라든지 뭔가 팀 프로젝트라든지 뭐 재밌어 보이는 구간이 있으면 좀 써보려고 미리 자료를 준비를 해놨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재밌는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